먼저 최근에 이제 유명한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직접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어폰을 끼고 오는 분들에게 지금 어떤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전 세계적으로는 유행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일한 채널이 있습니다. 약 15만 명 정도 구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400만 조회수를 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 너무 귀여워. 무슨 노래 가장 좋아한다고요? 당군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한 30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조회수는 굉장히 높아져서 하루에 수십만씩 조회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 왜 이 영상을 조회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기가 귀여운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귀여운 아기들은 많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막 듣고 있는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단군 할아버지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는 지금 이 노래 때문에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단군 할아버지를 잊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최태영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시절에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동문선습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현실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계신데요. 실제로 지금의 현주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미 2016년에 설문조사였지만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반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의견을 유보한다라고 하는 것도 실존 인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한다면은 거의 60% 이상이 넘는 1000명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현실이 있는데요. 윤내영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인류사회 중심국, 선진국으로서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선진국이 되기 위한 준비는 고조선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왜 그런지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삼재 교수님은요, 고조선 사라진 역사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표지에서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역사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가 고조선이다. 일본의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학자들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미화하고 이웃 나라를 경시하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고대사 왜곡에 있으며 그 뿌리에 고조선 역사의 왜곡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민족의 전성기 고조선, 예전에 이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한민족의 최전성기 고조선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50만 이상 조회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한민족의 전성기 고조선 그 부분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 역주본에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 나라를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림, 고조선의 강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북방 민족과의 관계. 이 중에서 이제 북방 민족은 북방 유목 민족사로서 다음 시간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짧은 부분에서 이제 50분에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인데요. 고조선은 아시다시피 배달국이 있었습니다. 박달국이 있었는데 18명의 환웅천왕이 1565년을 다스렸던 박달국이 있었는데요. 이 박달국은 신시국에서 청구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시가 한 100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구국이 치우천왕 이후로 한 5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65년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청구국으로 옮기게 된 것은 14세 자오지 환웅, 우리가 알고 있는 치우천왕이죠. 그리고 이 치우천왕 바로 이전에 13세 환웅 천왕이 계신데 사와라 환웅 천왕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와라 환웅 천왕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단허에 박달나무 터에
그런 단허의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왕검이 여러 왕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얻어 부왕에 올라 24년간 섭정하였다. 웅시 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계승하여 구한을 통일하셨다. 이분이 단군왕검이시다라고 태백일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월하 환웅 때부터 왕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신인 왕검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단군왕검이시다. 이거는 삼성기 전 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신인 왕검, 단군왕검이신데요. 그래서 환단곡에 보면 이 삼성기와 태백일사의 공이 신인 왕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완성된 그런 어떤 인간, 신인 왕검이시다. 삼국사기에서는 이분을 선인 왕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국사기 동천왕 21년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땅이다 라고 해서 선인 왕검이라고 단군 왕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 왕검이라고 했을 때 신선선자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최근 한 40일 전에 돌아가셨죠. 고 한영우 교수님은 왕검은 단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구절에 따르면 단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인, 즉 선비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도 마찬가지로 조선 상고 문화사, 이건 191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인데요. 한국 선비 1호로 단군 왕검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은 선인의 시조다. 선인은 곧 우리의 국교이며 우리의 무사도이며 우리 민족의 넋이며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인의 시조가 바로 단군이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에 조의선인이 있잖아요. 이 조의선인의 어떤 뿌리가 되는 분이 단군이다. 선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화랑의 어떤 뿌리가 되는 분도 단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고유의 종교를 선교다라고 했는데요. 이 신선선자의 선교는 한국 고유의 선교가 중국 도교 수입 이전부터 형성돼 있었다. 바로 단군 조선 때부터 형성돼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선교가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 신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종교 바로 신교인데요. 19세기 중반의 무당 내력에서는 이 신교를 이설신교라고 했습니다. 단군, 이설, 신교라고 신교를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단군께서는 신교를 설하셨다.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 이 황국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의 인류 원형 문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가르침 그대로의 밝은 마음을 그런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글자로 하면 환이다. 그래서 모든 그때 당시에 이제 환국이고 환인이고 환웅이시고 그리고 단군 왕검도 환검이라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검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역사책을 보면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다. 단군의 어떤 성이 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헌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환검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단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환웅을 단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환인을 단인이라고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삼성사가 구월산 성당리 소증산에 있으며 단인, 단웅, 단군의 사당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뭐 같은 말이죠. 환인, 단인, 환웅, 단웅, 그다음에 환검, 단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해도 구월산에 삼성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환인천재, 환웅천왕 그리고 단군왕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백일사 삼원 관경 본기를 보면 구월산 삼성사가 지금의 황해도 땅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장춘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시면 한 28대 단군 그때쯤 되는데요. BC 962년에 아들 물환을 구월산에 보내어 삼성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돕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구월산 삼성묘는 상춘, 장춘의 주가성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구월산 삼성사는 그 이전에는 장춘 또는 상춘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군 조선 때는 바로 이 이전에 환인천재, 환웅천왕, 그리고 치우천왕 단군왕검, 우리의 어떤 국조 삼신을 모시는 내분 성조로 모시는 제사 문화 전통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도 16세 위나 단군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은 주제지장이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요, 왕검은 관경지장이다, 국가 영토를 관장하는 군주이다. 그래서 단군은 천군이고 왕검은 감군이다라고 해서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단군왕검, 단군왕검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는 명확히 이렇게 처음에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서에 유단군왕검, 단군왕검이 계시고, 그리고 아사달에 도읍을 하셨고 개국을 하셨는데 조선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여고동시다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누가, 단군왕검께서 아사달에 어떤 나라를, 조선을 언제 세웠는가, 요 임금과 같은 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삼국유사 고조선조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삼국유사 고조선조가 들어가서 그거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없이 지금 뭐냐면 완전한 단군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과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더 페이지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 단군왕검은 실존 인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이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단군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시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시다.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태어나셨다라고 단군왕검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왕검의 아버지 단웅은 누구입니까? 환웅이시죠. 바로 그 단군왕검의 아버지는 환웅이신데 바로 18세 거불단 환웅이십니다. 거불단 환웅이신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기 하편에는 18분의 환웅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16세, 17세, 18세로 가면서 100세 이하의 수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축다리 환웅, 혁다세 환웅, 그리고 거불단 환웅, 너무나 중요한 그런 환웅님들이신데, 환웅천왕이신데, 여기 보면 99세, 97세, 거불단 환웅 때 82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국에 혼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국의 혼란 또는 전쟁,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배달국이 이제 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고기에 운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의 왕의 따님이시다.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 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청구하여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셨다. 14세 때 그때 이제 국사를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위를 하신 거죠. 그다음에 무진년에 당요 때 단국에서 돌아와서, 이 단국은 대읍국과 같다 또는 배달국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국에서 돌아와서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 이르시니 온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한족이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단군왕검이시다. 이 신성한 덕화가 그 뒤로 보면은 뭐 일본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을 제위하시고 그 수는 130세였다라고 해서 단군왕검께서 14세에 비왕에 오르시고, 그리고 24년 후에 단군왕검께서는 38살에 단국에서 돌아와서 즉위를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기원, 단기입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썼었던 바로 단기인데요, BC 2333년입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학계에서 단기를 부정하고 있죠. 단기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단기는 단군왕검이 신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뭐 이문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호정은 그 연대가 역사적 사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청동기 문화가 7, 8세기에 발달하니 그때부터 고조선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1300년 이상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고동시라고 하는 것을 무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고동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요임금과 동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왕운기에도 요임금과 동시대인 무진년에 즉위했다, 단군왕검께서요. 그리고 응제시주에도 단군왕검이 요임금과 같은 무진년에 즉위하셨다라고 해서 정확한 것은 뭐냐면
무진년의 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동국통감 조선시대의 동국통감 이전에도 이미 응제시 그리고 그 이전에 제왕운기에도 무진년에 즉위했다. 삼국유사에도 뭐냐면 주석에 무진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이전에 어떤 문헌에서 자꾸 이게 단군한검은 무진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주석에 무진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진년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묘년에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게 되고 14세가 되던 갑진년에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가 뭐냐면은 갑진년에 요임금도 즉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고동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단군께서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한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고동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도 해당이 된다. 이게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진년입니다. 24년이 지나서 무진년에 단군께서 무진년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 단목터에서 천제자로 추대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무진년은 요임금 25년이잖아요. 이때가 요임금이 즉위를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본다면은 요임금 때와 동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고동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군한검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서갑 하백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단군색에 보면 단군왕검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을 황후로 삼고 누에치기를 맡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서갑이 어디냐? 비서갑은 부소갑이다.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에서 바로 비서갑은 부소갑이요 부소갑이고 아사달로 기록된 곳이다. 그곳이 하얼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갑은 부서갑이다. 부소갑이다. 부소갑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으로서 사만을 비교를 했을 때 고려사에 보면 부소량이라고 나옵니다. 태백일사에도 보면 부소량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단군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부소잖아요. 그래서 부소량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갑은 부소갑이요, 부소갑은 부소량이고 부소량은 소밀랑이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송화강 아사달 하얼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백녀라고 했을 때 이 하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무엇이냐? 송화강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그래서 바로 송화강의 아사달, 그러니까 비서갑의 하백녀는 송화강 아사달의 하얼빈에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건께서 이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을 황후로 삼고 누에치기를 맡게 하셨다, 치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산 문화의 오한기 박물관에 보면 누에 유물이 있습니다. 자, 옥누에가 나오는데요. 박선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산 문화 유물에 옥잠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의 직조 기술이 중국보다 앞섰다. 매미 날개처럼 아주 얇은 실크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서 생산했고 실크의 종류도 고조선이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중국 전설에 나오는 황제와 그 왕비 서릉씨가 시작했다 이렇게 유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양잠은 기자가 백성에게 양잠 직조를 가르쳤다는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역사학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중국의 사서에서 잠신이 누에신이 실을 뽑아서 황제 헌원에게 바쳤다라고 했는데 이는 양잠 기술이 배달국에서부터 중원으로 건너갔음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크라고 했을 때 이 실크를 영남대 섬유공학부의 조한 명예교수는 실크는 실구리에서 왔다. 고구려의 실구리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 실크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따지자면 실에서 왔다는 거죠. 실. 최소한 실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 한국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실크, 비단 문화가 우리에게 발달했다. 직조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환단고기 역주본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크로드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재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 문헌이라든지 또는 나왔던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크로드의 역사도 다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의 신화를 한번 신하입니다. 신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우에게 토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조에게 궁시를 짓게 하시고 고시에게 농사일을 맡게 하시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시고 기성에게 의학을 베풀게 하시고 나을에게 호적을 관장하게 하시고 희에게 괴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에게 병마를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단군 안검 때 어떤 신하가 북한 단군릉에는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동상으로 팽우, 고시, 해월, 비천생, 신지, 치우, 우조, 그리고 주인 여수기라고 해서 8분의 신하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게 농사를 맡기게 하시고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단군 문화다 또는 환단 시대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시래라고 하는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단군 시대의 농림부 장관 그리고 배달국 시대에도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고시 씨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수래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뭔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고시 부자가 있었는데 어쩌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단 시대를 복원하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팽우에게 토지를 개척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특히 단군 왕검 정사 50년 홍수가 일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9년 홍수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하여 백성이 쉬지 못하였는데 단군 왕검께서 풍백 팽우에게 치수를 명하여 높은 산과 큰 내를 정하고 백성이 편하게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제위 51년에는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삼낭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의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자, 운사 배달신에게는 무엇을 명했냐면 삼낭성을 건설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참성단을 쌓게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명을 운사 배달신에게 내리게 되는데, 자, 운사 배달신은 누구냐? 그것은 헌당고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낭은 본디 배달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사 배달신의 배달신은 뭐냐면 운사 삼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삼낭성은 삼낭이 쌓은 성이죠. 삼낭이 쌓은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보면은 단군의 아들 셋이서 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강화도에서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단군의 아들 셋이 쌓은 것이 아니라 삼낭성은 삼낭이 쌓은 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은 그 참성단이 뭐냐면 삼신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곳이다. 삼신과 삼신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친제 삼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도 여기에서 제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삼낭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사 50년에 홍수가 범람하였다. 그래서 팽우가 치수를 하게 하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조선의 경우에는 바로 팽우가 치수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 해인 51년에 왕건께서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그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쌓은 후에 제위 54년에 단군 왕건께서 참성단에 친히 천제를 올리시게 되는데요. 이때 뭐냐면은 똑같은 그 신유년에 곤이 치수에 실패하게 됩니다. 곤이 치수에 실패하고 귀양 가서 무참히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우가 부친의 임무를 계승하여서 법방을 전수받아 치수를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우가 나서면서부터도 거의 몇 년입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거의 12년이 지나도록 홍수 치수를 제대로 이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술년이 되니까 이 갑술년에 도산회의를 열어서 부르태자가 이렇게 거기에 직접 도산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 왕건께서 9년 홍수의 중국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13세기에 나왔죠. 삼국유사는 1281년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제왕운기가 나오게 됐는데 이때까지는 뭐냐면 단군의 아들이 부르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옵니다. 비서가 하백녀와 혼인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니 그것이 부르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도산회의가 나오질 않아요. 홍수에 대책을 하는 회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14세기에 1363년 단군세기가 나오고 나서 단군세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 이후부터는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등에 보시면은 우가 도산에 모임을 당하여 태자 부르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도산회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었죠. 우가 불렀다. 그래서 태자 부르가 거기에서 조아렸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결국엔 뭐냐면은 사실은 분명히 이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산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게 단군세기가 어떤 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교체가 되고 그리고 순임금 단군왕건께서는 이때 도산회의에 누굴 보내냐면 바로 장남이었던 부르태자를 보내고요. 순임금을 처음에 이렇게 순임금을 만나서 15일 동안 보고를 받고 부르태자는 사공우를 만나게 됩니다. 순임금은 사공우를 보내고 단군왕건께서는 부르태자를 보내서 결국에는 사공우를 도산회의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낭야성에서 먼저 순임금에게 15일 보름 동안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산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태자는 동방의 칸들을 도산에 모아놓고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5월 춘추에 남아있죠. 왜곡은 되었지만 5월 춘추에 꿈에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계시를 내려주어서 치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단군세기에는 그분이 부르태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백일사에도 부르태자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 5월 춘추에는 꿈에서 현이의 창수사자가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태백일사에 보면 현이 창수사자가 바로 부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창수사자 부루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창수사자는 바로 부르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춘추에 보면 금간옥자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행치수지법이요 금간옥첩이요 그리고 송미자세가나 서경의 기록을 보면 홍범구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송미자세가나 서경 같은 경우도 신화시하고 있죠. 하늘이 홍범구주를 내려줬다. 그리고 하늘이 홍범구주를 내려줬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5월 춘추에 그나마 꿈이라고는 했지만 창수사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를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국배달 조선의 천부경 원형문화 시대로서 황국에서는 천부경이 전수가 이렇게 되었고 배달국엔 삼일신고 그리고 조선 단군 조선 때는 홍범구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조 단군 왕건께서 천부경과 하도에 정통해서 결국에는 낙서를 완성하셨다. 낙서를 완성해서 그것을 우임금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인 천부경, 하도 그리고 단군 조선 때 이 낙서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임금은 아버지 곤이 치수에 실패하여 순임금에게 처형당한 후 그 뒤로 이어서 나라의 치수 사업을 맡아보던 사공신분이었다. 이때 당시는 사공이었어요. 장관 정도로 봐야 되겠죠. 우는 순을 대신하여 도산회의에 참석하여 고조선의 태자 부르에게서 오행치수지법이 담긴 금간옥첩을 받게 되었고 이 비법으로 홍수를 해결하고 인심을 얻어서 나중에 하나라를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요에서 순 그리고 순에서 하나라를 열었던 우임금까지 모든 것에 단군조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환단고기 역주본에서 보면 고조선과 중국의 관계라고 하는 편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았고요. 다시 넘어가서 단군의 아들, 지금까지는 이제 부르태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단군의 아들에는 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규원사화에는 아들 네 명이 나옵니다. 부르, 부소, 부여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되죠. 이시영의 감시만어도 규원사를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부소, 둘째 아들인 부소는 우리가 진한을 고려사에서 부소량, 태백일사에서 부소량이라고 불렀잖아요. 거기 부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 보면 부소산성이 이렇게 남아 있죠.
그리고 1993년에 평양 강동현에 있는 대박산에서 단군능이 발굴이 되었고 대대적인 개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8명의 신하가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쪽에 뭐가 있냐면은 부루, 부소, 부여가 이렇게 네 아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규원사화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분을 단군 안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세 9을 단군이 바로 갑자기 대박산에서 붕어하셔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단군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대박산에 있는 단군능은 단군 안검이 아니라 9을 단군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북한 학계는 규원사화를 인정하고 있다. 규원사화는 진서로 인정해서 이렇게 네 분 아들을 이렇게 그 동상을 세웠죠. 조선 단대사 등에서 구체적인 인용을 하고 있으며 환단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단군세기 태백일사 등 개별 사료 등을 사실로 인정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서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보면 나무위키라든지 어디든 가면 지금 학계에서는 남북한 학계가 공통적으로 위서라고 얘기한다가 아니라 뭐냐면은 남북한 학계가 동시에 진서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계에서도 진서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북한 학계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학계 공히 진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덕일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상일 교수님도 북한 학계는 환단고기를 진서로 인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셨죠. 자, 다음으로 47분의 단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12세기에 삼국사기가 나왔고요. 약 130년이 지나가지고 삼국유사가 13세기에 나오게 되었고 6년이 지나서 제왕운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아시겠지만 삼국사기는 아까 보셨던 선인왕검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한 구절 나오죠. 그리고 삼국유사는 단군이 나오고 단군의 아들 부루가 나옵니다. 제왕운기도 단군의 아들 부루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세기에 들어서 단군세기에서 바로 47분의 단군이 계시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47대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한 14권 정도가 발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원사와 한단곡이 조선사략, 환단세감, 정고대방, 대동사강, 해동춘추, 조선역사, 조선세가보, 김해김씨, 문원보, 단기고사, 대동요람, 단서대강 등의 47대 단군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전고대방은 인물사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세 47이라고 해서 47분의 단군이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해동춘추 1930년대 해동춘추는 저자가 박장현입니다. 중산 박장현 선생인데요. 이분은 뭐 4대 동안 역사학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자 때 들어서는 이름이 첫째가 이름이 뭐냐면 박환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박단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환단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환단고기를 인정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있는 뭐 그런 분들이죠. 박환 교수님하고 박단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영구의 1939년 조선 세가보가 있고요. 47대 단군을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진국에 관해서도 사실 대진국 본기를 보면 마지막에 경황제 애제라고 나오잖아요. 한단국에 보면 경황제 애제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비판을 합니다. 경혜왕, 신라 경혜왕을 갖다가 여기다 붙인 것이다. 봐라. 신당서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경혜왕이 왜 여기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경황제하고 애제가 14대하고 15대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경황제하고 애제 사이에 뭐냐면 위해라고 하는 김육불이라는 중국의 학자가 위해라는 그 발해 왕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넣어버렸어요. 넣어가지고 경황 애왕이라고 하는 경황제 애황제 그 중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거는 중국 학자를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경왕과 애왕을 그대로 이제 환단고기가 그냥 만들어서 조작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도 이 조선세가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39년에 발해왕 계보인데요. 거기 보면
경왕애왕이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이 경왕애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어떤 위소론을 반박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 47대 단군을 다루고 있는 문헌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단세감은 잘 아시겠지만 심당 이고선 선생의 심당 전서에 보면 환단세감이 있는데, 이것은 1924년의 저술이잖아요. 그래서 1924년의 환단세감에 보면 환단고기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세 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한 권을 심당 이고선 선생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심당 전서 중에서 단서대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49대 단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1965년에 썼기 때문에 지금 환단고기 위서론자들은 1979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조작을 하고 뭔가 편집을 해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5년에 환단고기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47대 단군이 나온다. 그리고 문헌을 보면은 환단고기라 명확히 나온다. 이러한 부분이 환단고기가 1911년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계셨다. 이분들이 2096년 동안 47분의 단군이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변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수명인데요. 우리의 어떤 단군을 기록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동사강목, 그리고 세년가, 제왕운기, 응제시주, 역대세년가, 동국통감, 기년아람, 여암전서 등의 더 많은 문헌들이 있을 텐데 단군의 나이는 104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약 1000년도 아니고 1048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어떤 문헌이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단군 수명이 1908년이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사달에 응거하여 산신이 되시니 1908세이셨다. 이 기년아람에도 단군의 수명은 1048세 혹은 1908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단군 수명은 1048년이나 또는 1908년이라고 하는 문헌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서 동국통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 학자들이 이르기를 1048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가 대로 전하여 지나온 횟수이지 단군의 수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죠. 단군의 수명이 1048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단군이 대대로 전하여 오는 그런 횟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인보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한 왕조에 존속한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지 한 임금의 수명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 임금의 수명인 것처럼 잘못 전해져 왔던 것이다. 그럼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1048년은 한 왕조, 그리고 1908년은 두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환단곡인데요. 제1왕조는 1048년 송화강 아사달에 1048년 제1왕조가 있었다. 그때는 사만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제2왕조는 860년을 유지를 했는데 백악산 아사달이다. 이때는 조선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8년과 860년을 합해서 1908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 문헌에서 1048살 또는 1908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1왕조와 2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단군조선은 3왕조로 전개가 되었다. 제1왕조는 1048년, 제2왕조는 860년, 그리고 제3왕조는 188년이 있어서 2096년 동안 단군조선의 영년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라를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활한 영토, 이게 고조선의 어떤 영역을 얘기할 때 윤내영 교수님과 박선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클 수도 있죠. 더 산동반도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더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그리고 사람에게는 삼진이 있다라고 해서 땅에는 사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만 관경제가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도 조선 상고사에서 말한불한 신하는 삼신의 근원을 한 것이다. 뜻으로는 천일지일 태일이 되고 음으로는 마한 변한 진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910년대에 썼던 조선 상고 문화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사만은 북사만, 대륙사만에서 이식한 자인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역사학계는 남사만만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남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북사만에서 온 거다. 진한, 마한, 변한이라고 하는 북사만에서 온 거고, 북사만의 여러 국명들이 취해져서 내려올 때 진한은 진한이라고 하고 번한은 내려와서 번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신채호 선생은 1910년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만강경제가 있었다. 그래서 진한이 진조선이 되고 번한이 번조선이 되고 마한이 막조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북방 유목민족의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유목민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흉노는 천자가 선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현왕 좌현왕이 있고 이런 것처럼 중앙과 좌우라고 하는 3대 분할 체제가 있었다. 중앙과 좌우 날개라는 형태가 있었다는 거죠. 카자흐스탄에서도 3주스가 있었고 몽골 제국도 3울루스가 있었다. 그래서 유목문화의 창세 역사는 모두 동방 삼신문화 사만에서 유래를 했는데 헝가리 구스, 우즈베키스탄 우스, 러시아 루스, 카자흐스탄 주스, 몽골 울루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가 왜곡된 것은 무엇이냐? 왜 어떤 왜곡을 자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중앙이 있고 양날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앙에 있는 그 메인에 있는 단군조선의 어떤 역사에다가 기자를 집어넣고 위만을 집어넣고 한사군을 전부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두리의 역사, 날개의 어떤 역사였는데 이것이 셋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로 보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의도적으로 중앙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역사 왜곡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나라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청동기가 들어왔다. 중국에서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는 4세기에 먼저 처음에 들어왔고 발전한 것은 1세기다라고 해서 연나라와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진계가 이천리 침투하면서 그때 철기가 들어왔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명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도전은 고조선 화폐잖아요. 두 번째는 한사군이 들어왔을 때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뭔가 금속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철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12세기, BC 12세기까지도 지금 유물과 유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5세기, 6세기에서 많으면 BC 7세기, 8세기의 철기 문화가 도래했는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걸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우리가 더 철기 문화가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조선은 한민족의 전성기 또는 최전성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환단고기 역주본에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조선은 정말 한 페이지 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단고기 역주본의 해제 부분만 보더라도 이 고조선, 단군조선 부분이 6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 정도는 얘기해야 2000년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 수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가 없어요. 고조선의 어떤 2000년 역사만 얘기하더라도 2시간 이상 이렇게 가고요.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하면 따로 이렇게 발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정의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의 시조 단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왜냐하면 다 신하시 하니까 일제시대 전부 다 신하라고 하니까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명한 말이죠. 단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단군이 우리 시조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산 증거이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단군이 우리의 시조다라고 하는 명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결례가 단군에서부터 비롯하였고 후손에게 남긴 자취들은 모두 단군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